늦은 통화. 꽃집 봄날. 저녁 8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차츰 어두워지고 상가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62세 박정희는 유리문 앞에 걸린 작은 영업 종료 표지판을 뒤집어 놓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장미의 가시를 조심스레 제거하고 국화줄기를 잘라 물병에 담아두는 손길에는 세월의 단단함과 세심함이 묻어났다. 은퇴 후 시작한 작은 꽃집은 그녀에게 생계이자 위로였다. 하루 종일 피고 지는 꽃들과 함께하며 외로움을 달랬고 꽃 향기 속에서 그녀의 삶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가게 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정희는 순간 움찔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민수. 한동안 뜸했던 전화였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수야, 웬일이냐? 머뭇거리는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저녁 먹으러 오세요. 은정이가 새로 꾸민 집 보여드리고 싶대요. 정희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결혼 후 멀어진 듯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의 초대. 그 소식만으로도 설렘이 몰려왔다. 그래. 그럼 내가 뭐 좀 해갈까?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라든가. 아, 그냥 오세요. 은정이가 다 준비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했던 고요한 그리움이 조금은 채워지는 듯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운 침대 위에서 정희는 눈을 감았다. 잔잔한 꽃향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상상했다. 밝은 조명 아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을.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낯선 집, 차가운 환영. 토요일 저녁 박정희는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과 조개찜을 손에 들고 꽃다발까지 챙겼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종종 음식을 해주었지만 며느리 은정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좋아할까, 부담스러워할까. 마음 한쪽이 두근거리면서도 설렘이 더 컸다. 아들의 신혼집 앞에 서자 문틈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흘러나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은정이 나타났다. 시크한 단발머리와 세련된 원피스가 눈에 띄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랜만이네, 은정아. 집 정말 예쁘다. 민수 씨 아직 안 와서요. 들어오세요. 말은 정중했으나 어딘가 건조했다. 정희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모던한 흑백 톤으로 꾸며져 있었다. 잡지 속 사진처럼 깔끔했지만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정희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밀었다. 새집 축하 꽃다발이야. 직접 골라봤어. 감사합니다. 은정은 꽃을 받자마자 곧장 부엌 구석에 내려놓았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도시락통을 꺼냈다. 민수가 좋아하던 전복죽이야. 영양에도 좋으니까. 은정은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을 이었다. 아, 해산물이요? 민수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셨어요? 순간 정희의 손이 굳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가 알레르기라고.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앞선 정희가 물었다. 민수야, 내가 알레르기라니 무슨 말이야? 아, 요즘 좀. 머뭇거리는 민수의 말을 은정이 빠르게 끊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비해온 음식은 구석에 밀려났고 꽃다발은 무심히 꽂힌 채 잊혔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으로 현관을 나섰다. 서운함의 무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손에 들린 도시락통이 분명 몇 킬로그램은 줄었을 텐데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비한 음식이 외면받고 꽃다발이 무심히 구석에 밀려난 그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에서 은정의 차가운 시선이 반복 재생됐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마치 자신이 민폐라도 되는 듯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역사 안거울 앞에 서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흰머리가 제법 늘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정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아들 집에 음식을 해가는 게 부담이었을까? 며느리 눈에는 자신이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죄책감과 서운함이 교차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꽃집에서 맡던 은은한 꽃향기도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들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늘 아들 곁에 있어야 안심됐지만 그럴수록 자신은 더 초라해졌다. 정희는 이불을 움켜쥐며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 순 없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 다짐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오래 묵혀온 외로움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반란의 불씨 같았다. 결단. 서운함에 잠긴 지 일주일이 흘렀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열고 늦게 닫으며 자신을 바쁘게 몰아갔다. 일에 몰두하면 그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잊혀질까 싶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혹시 가게 확장할 생각 없으세요?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희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무슨 확장이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개사가 설명하는 위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아들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상가예요. 1층 모퉁이 자리인데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민수 집 아래에서 가게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닐까?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면서 정희의 생각은 점점 바뀌었다. 이것은 아들에게 의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하겠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 아들의 초대를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곳에 가면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설 수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상가를 직접 보러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지난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당한 마음이었다. 상가는 1층 모퉁이 자리로 채광이 좋았고 유동 인구도 많았다. 넓이도 지금 꽃집의 2배 정도 되었다. 여기에 카페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플라워 카페가 인기거든요. 중개사의 제안에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 플라워 카페를. 사람들이 꽃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그날 밤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기존 꽃집을 정리하고 적금을 해지하면 자금이 충분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62살의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한번 해보자. 정희는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다.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받았다. 화이트톤의 깔끔한 내부에 곳곳에 화분과 꽃꽂이를 배치하고 한쪽에는 간단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바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다. 창가에는 고객들이 앉아서 꽃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좌석도 만들었다. 한 달 후 정희의 플라워 카페가 문을 열었다. 오픈 당일 정희는 새벽부터 마지막 준비를 했다. 입구에 걸린 간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누구의 초대를 기다릴 필요도, 누구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다. 오후 즈음 민수와 은정이 급하게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엄마가 여기서 가게를?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이었다. 그녀는 꽃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뒤바뀐 자리. 플라워 카페를 연 지 2달이 지났다. 정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을 정리하고 커피 원두를 준비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오후 시간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러 왔다. 정희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희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하게 문이 열렸다. 돌아보니 은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다급함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어머니. 은정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정희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무슨 일이니, 은정아?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애타게 다가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은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전시가 있는데 갑자기 대관 장소에서 연락이 와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냉대했던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굴욕적이었다. 대관이 취소됐다는 거니? 정희가 먼저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건물 시설 문제로 갑자기. 작품들은 이미 다 준비됐는데 장소가 없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희는 잠시 은정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당장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거구나. 네. 주변에서 이곳이 분위기도 좋고 공간도 괜찮다고 해서.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1달 전에 무시했던 어머니의 공간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요. 공간 대여료는 평방미터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대여료요? 은정은 당황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무료로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여기도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가족 할인은 해드릴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단호했다. 결국 은정은 카페에서 전시를 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전시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다. 꽃들과 어우러진 작품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방문객들은 커피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했다. 전시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은정은 겉으로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을 빛나게 해주고 있었다. 더 굴욕적인 것은 손님들이 장소를 빌려준 카페 사장님이 시어머니이시군요. 좋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홀로 카페에 남아 뒷정리를 했다. 창밖으로 은정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가 있었다. 후에 전시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은정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전시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저녁 8시 은정은 다시 플라워 카페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정희가 꽃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독립된 여성의 모습이었다. 은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정희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또 무슨 일이니?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한번 상처받은 후로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냥
전시 정리하러 왔어요. 은정은 어색하게 말했다. 사실 작품들은 이미 모두 가져갔지만 뭔가 말하고 싶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꽃 정리를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너무했죠?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그날의 냉대를 정희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 씨 알레르기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손을 멈추고 은정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나도 이제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아.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 전시는 망했을 거예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좋은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위해 카페를 내어주셨다고. 그 말들이 더욱 굴욕적이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야. 사업이었어.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기대나 아쉬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만 있었다. 민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은정이 여기 있었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무슨 얘기 중이세요? 별거 아니야. 정희가 먼저 대답했다. 은정 씨가 전시 정리하러 왔다고 하네.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애써 만들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그날의 냉대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당당하고 독립적이었다. 아들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우뚝 서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 카페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존경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눈물을 흘렸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다. 고마워. 하지만 내 인정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야.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인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이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다시 꽃 정리를 시작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가 있었으니까.